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대 임차인 싸운다. 주된 원인은 전세. 국민 위에 아파트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제목이 세입자가 소송장을 보냈어요. 임대차법이 갈라친 집주인과 세입자. 대한민국 법 중에 문제가 많은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은 문제가 많고 어차피 개인과 개인 그 법 체제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면은 법적으로 다툴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차법 개법일 수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사실 분쟁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소송장을 보냈어요. 소송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혹성 탈출, 쇠파이프 들고 혹성 탈출을 현실에서 재현할 수는 없죠. 그렇게 야만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차라리 소송이 진화된 인간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1번,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차법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월세를 기간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거 안 하면 명도소송 갈 수밖에 없죠. 1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면서 계속 월세를 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안 할 수가 없죠.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출하는 날 지급할 의무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 설정해가지고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 말로 안 된다고 혹성 탈출, 실사판으로 쇠파이프 들고 찍으면 안 되겠죠.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폭력을 쓰는 것이 더 나쁘겠죠. 그래서 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도를 지키면 법으로 해결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법을 어길 수가 있죠. 임차인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도소송 가야 되죠. 임대인 보증금 안 돌려주고 어쩔 수 없이 경매로 경매 절차로 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보증금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래서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게 위반이죠. 위반. 집주인이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요것을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소송에서 최악의 경우 200만 원 그리고 소송비 플러스 알파 돈 지불해야 되고, 거기다가
소송 과정 시간 낭비까지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송하면은 시간 많이 뺏기죠. 그러니까 돈도 나가고 시간도 뺏기고 임대인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 200을 받지만 소송비는 당연히 변호사, 법무사가 들고 갈 거고 최선의 경우 200만 원 받는 게 다죠. 그러나 소송 과정 시간 낭비 플러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소송 안 하는 것이 낫죠. 사실은.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지켜야죠. 그러려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한테 팔거나 실거주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사비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임차인이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 같으면 100만 원 받고 이사 가겠죠. 당연히 갑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사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요런 일을 당한 임차인이라면 저는 임대인 실거주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대인 실거주 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실거주 안 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소송을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임대인 벌 주는 것이 그게 소송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나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차인이라면 그냥 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그냥 믿고 조용히 나가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로 다퉈봤자 내 시간만 뺏기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임대차 3법 갱신권의 문제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임대차 3법 갱신권 이러한 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같이 보이고 왼쪽에서 보면 왼쪽같이 보이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 집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재산권 행사의 문제. 그러면 임대차 3법 갱신권 개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한번 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의식주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의식주 기본권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2+2가 문제면 적정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2년 곱하기 5년 해서 10년 그 이상 또 보장해 줄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은 2+2년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2년이었죠. 모든 사람은 2년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그것은 2년에 익숙하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2년이 익숙해서 2년이 맞아 보이는 것이지 2년이 답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1년이었죠. 1년. 1년을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연수가 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빼라고 그러면 뺐다. 방을 뺐다. 그러니까 2개월 플러스 2개월 4개월 정도만 보장해주면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갱신권 이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믿고 신뢰해서 맡겨야 될 문제지 일단 법이 정해지면은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이런 법이 정해지면은 일반 국민은 따르는 것이 맞겠죠.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큰 문제는 아마 안 생길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인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받았는데 샀는데 그 받은 그 전용 공간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들였는데 당연히 아랫집에 피해가 가니까 집주인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리를 했는데 계속 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불한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가 있을 건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주거의 질을 확보하고 싶은데 지금 똥 밟은 거죠. 임차인이 똥 밟은 겁니다. 알고 보면 임대인, 집주인도 똥 밟았고 임차인도 똥 밟았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 비용 등 400만원 손해배상 해주면은 집을 비우겠다. 이렇게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 임대인 입장은 수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돈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송 진행하면은 그 자체가 손실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면 계속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임차인은 어떤 특정한 어떤 돈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비 플러스 복비 정도 받아서 그냥 이사 나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제가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일단은 이사를 돈 주고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 안 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사 보내는 것이 맞고, 그리고 돈과 힘과 근성이 있으면 건설사에다가 하자 보수 플러스 구상권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 힘이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냥 손해를 좀 보고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소송,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배가 망신합니다. 배가 망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설사를 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임대인이 처한 여건이 이렇다. 그리고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도 피해자다. 사실은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건설사인데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아마 이사비 플러스 복비 정도는 대부분의 집주인이 아마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슨 임대차 3법 문제입니까? 임대차 3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제가 요 두 번째 사례 때문에 헤럴드 경제를 좀 깔 수밖에 없습니다. 헤럴드 경제, 중흥건설, 대우건설까지 소유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 회사죠. 헤럴드 경제. 그래서 헤럴드 경제는 사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건설사는 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알아서 이런 부분을 손실 보전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해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쓰는 것이 맞지, 이게 무슨 임대차 3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잠시 헤럴드 경제 잠시 깠습니다. 계속 기사를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값 하락,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죠. 이게 가장 많은 수를 보증금 반환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2번 계약은 이행해야 한다. 임대차 3법의 문제가 아니죠. 계약은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다 써버리고 배째라 그렇게 하면은 종합적으로 멍멍이 베이비죠. 멍멍이 베이비. 멍멍이는 개고 베이비는 동물의 베이비는 새끼죠. 새끼. 멍멍이 베이비. 자, 욕입니다. 욕. 이러면 안 되죠.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은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고 임대인은 은행에서 월세를 받는 구조가 전세죠. 당연히 보증금은 임대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그 원금은 당연히 빌린 돈이니까 갚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안 주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임대차 3법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임차인 싸우는 주된 이유는 전세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기사를 보면 뒤를 이어 손해배상 관련이 가장 많았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주한다며 내쫓고 더 비싼 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와 관련된 그 손해배상. 자,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요것은 조선시대 이야기. 지금은 금리 6%가 넘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수준은 2012년, 2013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2012년, 2013년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갱신권 요구를 하면은 땡큐죠. 지금은 집주인이 땡큐 할 겁니다. 세입자가 갱신권 요구하면은 집주인은 땡큐죠. 사실 지금은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조선시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계속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 전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 임대차 3법 제목에서 요겠듯이 제도를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폐지가 사실은 답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그걸 주장할 수는 없겠죠. 시공사가 시공사를 모시고 있는 언론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전세 폐지가 답인 이유를 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전세 제도는 이렇죠. 지금 운영되는 거 보면 새로운 임차인, 신임차인이 정해져야지 구임차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사해 보신 분들, 중개사로서 전세 맞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왼쪽에 구임차인은 다른 계약에 있어서는 신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임차인은 다른 또 계약에 있어서는 구임차인이죠.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 분홍색 신임차인 저기서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전세로 돌아가고 임대인들이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 계약 하나만 뻐그러져도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개한 제도입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정말 미개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도 불완전한 거죠. 제대로 계약을 하려면 집을 일단 비워두고 명도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지 검사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일단 보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 제도가 있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전세 제도는 너무 미개한 제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미개한 제도. 이 그림만 보시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3번 전세제도 보겠습니다. 1번 은행을 끼고 월세를 돌리는 시스템. 은행을 끼고 월세를 돌리는 시스템이죠. 전세제도는.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일부 마진을 먹습니다. 돈이 새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월세를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거고 임대인은 생각보다는 월세를 조금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새어 나가니까. 은행이 그 새어 나간 돈을 먹습니다. 이게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 그래서 마피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왜 유지를 합니까? 그리고 요 그림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수조에다가 물을 붓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물의 높이는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름의 높이는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은 귀한데 물은 흔하죠. 물은 주변에서 퍼서 안으로 퍼 넣으면 됩니다. 쉽게 전세 가격은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유동성의 함수기 때문에 전세는 들었다 내렸다 용이합니다.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매가를 올렸다 내렸다 장난치기 좋습니다. 전세 시장은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으면 국가에서 가격 장난 가능합니다. 엄청 쉽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전세 제도가 있어서 가격을 들었다 내렸다 큰 폭으로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건 마피아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토건 마피아. 선수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서민들은 저점에서 매도 청산당하죠. 청산당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래서 서민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제도가 전세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림 보셨듯이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 임차인 싸운다. 주된 원인은 전세 때문입니다. 전세 때문. 전세 제도는 정말 좋은 것이 없는데 어거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유지를 하려고 하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면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